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자료는요. 송기태 선교사님의 선교단체, 어떤 문화를 만들면 좋을까라는 제목의 강의안입니다. 얼마 전 대구 GMP의 정체성과 미래를 주제로 진행됐던 바로 그 강의인데요. 아마 이 자리에 직접 계셨던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런 분들께는 그날의 인사이트를 다시 한번 곱씹어보는 시간이 될 거고요. 또 오늘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한 조직이 스스로를 이렇게 진단하고 미래를 그려나가구나 하고 엿볼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겁니다. 맞아요. 이게 뭐랄까, 단순히 우리 조직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자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었잖아요. 전혀 아니었죠. 강의 시작부터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딱 던졌죠. 우리는 문화를 만드는 존재인가? 아니면 문화에 의해 만들어지는 존재인가? 이 질문 자체가 모든 논의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질문을 딱 듣는 순간 이건 단순한 경영 전략 강의가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여기서 바로 문화 명령이라는 핵심 개념이 등장하죠. 네, cultural mandate.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만들지 않으면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그냥 집어삼킨다. 약간의 위기감 같은 게 느껴졌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위기의식이자 동시에 소명의식인 거죠. 이건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시스템을 바꿀까 하는 그런 행동의 문제를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누구인가 하는 존재의 문제라는 걸 처음부터 아주 분명히 한 거죠. 존재가 행동을 결정한다. 네, 이 대전제를 깔고 가야만 나머지 이야기들이 제대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좋습니다. 이 전제를 가지고 강의는 가장 먼저 대구 GMP의 과거를 돌아보는 것에서 시작했어요. 역사의 큰 강에 초대받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으로 30여 년의 역사를 조명했는데 여기서 정말 강력한 비유가 하나 나왔죠. 아, 네네. 현장에 계셨던 분들은 다들 무릎을 탁 치셨을 텐데 바로 우리는 프랜차이즈인가, 로컬 아틀리에인가 이 질문이었습니다.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혔죠. 네, 프랜차이즈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어딜 가나 똑같은 메뉴, 똑같은 인테리어, 본사의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일관성. 효율성이죠. 그렇죠. 네. 반면에 로컬 아틀리에는 그 동네에만 있는 작은 공방 같은 거잖아요. 장인의 손길이 느껴지고 독특한 개성이 담겨 있는 곳. 이야기가 있는 것. 네. 강의는 이 두 가지 이미지를 딱 던져주면서 대구 GMP는 과연 대구다운가? 라는 질문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한 가지 질문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어떤 거요? 선교단체 같은 글로벌 조직이라면 어느 정도의 프랜차이즈적인 일관성이나 표준화가 필요한 거 아닐까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각자 너무 로컬 아틀리에처럼 자기 색깔만 추구하다 보면 전체적인 정체성이 흐려질 위험은 없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물론 강의에서도 무조건적인 분리나 고립을 말하는 건 아니었어요. 핵심은 획일성과 통일성의 차이를 구분하는 거죠. 획일성과 통일성. 네. 프랜차이즈가 추구하는 건 획일성, 즉 겉모습까지 똑같이 만드는 거라면 로컬 아틀리에들의 연합이 추구하는 건 통일성이거든요. 핵심 가치와 DNA는 공유하지만 그걸 표현하는 방식은 각 지역의 상황에 맞게 창의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구답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서울 본부의 복제품이 아니라 대구라는 땅에서만 피울 수 있는 고유한 꽃을 피워야 한다는 선언이었죠. 획일성이 아니라 통일성. 그렇게 보니까 명확해지네요. 결국 그 대구다움이라는 고유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주체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논의가 조직 전체에서 구성원 개인으로 옮겨가더라고요. 여기서 두 번째 대립구도, 자원봉사자의 함정과 소명자의 신비가 등장합니다. 네, 이 부분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렇죠. 나는 그냥 자원봉사자일 뿐이야 라는 생각이 사실은 꽤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었거든요. 이 생각의 뿌리에는 선택의 주체가 나라는 인식이 깔려 있어요. 내가 좋아서, 내가 원해서 선택했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싫어지거나 내게 이득이 없으면 언제든 그만둘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선택했으니까. 네. 이걸 강의에서는 소비자적 사고방식이라고 표현했어요. Consumer mindset. 이 공동체가 나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가, 이걸 계속 저울질하게 되는 거예요. 듣고 보니 좀 뜨끔하네요. 꼭 선교단체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속한 많은 공동체에서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해하면 안 될 것이 강의가 자원봉사라는 행위 자체를 비판한 건 아니었죠. 그럼요. 그 행위 뒤에 숨은 마음가짐, 즉 소비자적 마인드셋을 지적한 거고요. 정확합니다. 행위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인 거죠. 그 함정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소명자,
즉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정체성이에요. 아, called one. 네, 이건 관점의 완전한 전환입니다. 내가 이곳을 선택했다 해서 주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로 바뀌는 순간 모든 게 달라져요. 와, 내 선택이 아니니 내 마음대로 그만둘 수도 없는 거죠. 거기에는 경외감과 책임감이 따르게 되고요. 공동체 안에 왜 눈물과 갈등이 없겠어요. 하지만 부르심이 있기에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공동체를 살리는 힘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나의 선택에서 주님의 보내심으로. 개인의 정체성이 이렇게 바뀌고 나면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맺는 방식도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요. 강의는 여기서 몇 가지 낡은 관계의 패러다임을 깨트려야 한다고 이야기했죠. 첫 번째가 각자 도생을 넘어 운명 공동체로 가야 한다는 거였어요. 각자 도생 문화에서는 공동체가 나의 성공을 위한 도구나 자원이 되기 쉽죠. 나를 위한 도구. 네. 다들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해 모여 있으니 깊은 신뢰 관계가 형성되긴 어렵고요. 하지만 운명 공동체는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서로에게 묶인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공유하는 거죠. 묶인 사람들. 좋든 싫든 우리는 함께 항해해야 할 운명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필요에 의해 모인 이익 집단이 아니라 거대한 이야기 속에 함께 부름받은 동료라는 정체성이 관계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낡은 패러다임으로 지적했던 것이 가든지 보내든지라는 이분법이었어요. 아, go or send. 네, 이건 선교계에 오랫동안 정말 뿌리 깊게 박혀있던 생각이잖아요. 선교지로 가는 사람은 주연, 뒤에서 후원하며 보내는 사람은 조연, 이런 구도 말이죠. 맞아요. 이 구도는 필연적으로 보내는 사람들에게 나는 2군 선수다, 나는 마이너리그에 있다는 식의 패배감이나 부채의식을 심어주기 쉬웠죠. 그렇죠. 그래서 강의가 제시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바로 보내고 보냄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Send and send. 네. 우리 모두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보내는 자인 동시에 각자의 가정과 직장, 이웃이라는 삶의 현장으로 보냄받은 자라는 선언이에요. 와, 더 이상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의 구분은 없다는 거죠. 당신의 삶이 곧 하나님의 선교다. Life as mission. 이 메시지가 여기서 터져 나왔을 때 정말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와, 그렇게 되니 이제 개인의 정체성, 관계의 패러다임이 다 바뀌었네요. 이런 바닥부터의 변화는 당연히 조직의 구조 자체를 흔들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죠. 여기서 페라처치에서 프로처치로의 전환이라는 어찌 보면 가장 급진적인 제안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이 아주 핵심적이었죠. 페라철치의 페라는 나란히라는 뜻이잖아요. 나란히. 이걸 쉽게 비유하자면 지역교회가 동네 큰 종합 헬스장 같은 곳이라고 해볼 때요. 그런데 그 옆에 크로스핏 전문 박스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아하. 둘 다 건강이라는 목표는 같지만 은근히 회원을 두고 경쟁하죠. 크로스핏 박스는 종합 헬스장을 자기들의 잠재 고객을 동원할 대상으로 보기도 하고요. 아, 모빌라이제이션이. 네, 이게 바로 페라처치의 모델의 한계라는 겁니다. 선교단체가 교회의 파트너가 아니라 경쟁자처럼 되어버리는. 네, 맞아요. 경쟁자처럼요. 와, 비유가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그럼 프로처치는 뭔가요? 성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즉 교회의 선교가 더 선교다워지도록 돕는 데 있다는 겁니다. 아, 아까 그 비유를 다시 쓰자면 교회를 경쟁 상대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종합 헬스장의 전문 트레이너가 되어서 헬스장 전체의 수준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와, 그렇군요. 그래서 교회를 동원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교회가 주체적으로 선교에 참여, 인게이지먼트 하도록 돕는 파트너가 되는 거죠. 철학의 완전한 전환이네요, 이건. 맞습니다. 이런 철학적 변화가 구체적인 조직 구조에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다극점 리더십이라는 좀 어려운 용어가 나왔었는데요. 네, polycentric leadership. 과거의 조직이 중앙본부, 헤드쿼터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지시하는 피라미드 구조였다면 다극점 네트워크는 말 그대로 중심이 여러 개인 구조예요. 중심이 여러 개다. 네, 누가 중앙인지 모르는
구조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좀 혼란스럽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네, 솔직히 처음 들었을 땐 그럼 완전 혼돈의 카오스 아니야? 누가 최종 결정을 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연방제나 별자리에 비유하면 이해가 쉬워요. 아, 별자리요? 네, 강력한 중앙정부가 하나 있는 게 아니라 각 주가 자치권을 가지면서 연합하는 것처럼요. 혹은 밤하늘의 별자리처럼 수많은 별들이 연결되어 하나의 큰 그림을 이루지만 절대적인 중심별은 없는 거죠. 필요에 따라 중심이 바뀔 수 있다. 맞습니다. 필요에 따라 북극성이 길잡이가 되기도 하고 오리온 자리가 기준이 되기도 하는 것처럼 네트워크 안에서 필요에 따라 어느 곳이든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유연한 사고방식입니다. 즉, 대구 BMP는 서울 본부의 지점이 아니라 세계 선교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독립적이고 중요한 하나의 별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와, 정말 엄청난 변화네요. 자, 이렇게 과거 진단부터 개인, 관계, 구조의 문제까지 다 짚어봤습니다. 그럼 이 모든 성찰을 바탕으로 어떤 미래를 그려야 할까요? 강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미래를 향한 4가지 나침반이 제시됐죠? 네, 바로 이연자적 공동체, 글로컬 공동체, 다문화적 공동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욕심적 공동체였어요. 4가지 모두 중요하지만 특히 저는 그 성욕심적 공동체에 대한 설명이 아주 구체적이고 와닿았습니다. 저도요. 딱딱하고 의무감으로 모이는 회의나 형식적인 기도 모임에서 벗어나자는 제안이었잖아요. 네, 그 대안으로 삶을 나누고 책을 나누고 창의성이 넘치는 교제, 펠로우십을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정말 기억에 남는 문장이 나왔어요. 아마 재미와 의미가 공존할 때 기도는 자연스럽게 터져나온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바로 그거요. 정말 핵심을 찌르는 통찰이었어요. 자, 이제 기도합시다 하고 억지로 쥐어짜는 기도가 아니라 서로의 삶에 깊이 들어가 함께 웃고 울며 교제하다 보니 저절로 기도가 흘러나오게 만들자는 거죠. 와, 우리가 서로의 삶에 깊이 성육신할 때 세상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재미와 의미의 공존. 정말 중요한 원리네요. 그리고 이 모든 4가지 방향을 이끌어가는 가장 근본적인 동력으로 고린도전서 13장의 새 기동, 사랑과 믿음, 소망을 제시하면서 강의가 마무리되었죠? 네, 결국은 이 3가지가 전부라는 겁니다. 사랑은 이 모든 일을 하는 근본적인 동기이고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현재에 대한 확신이며 소망은 앞으로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통해 행하실 일에 대한 미래의 비전이죠. 사랑, 믿음, 소망. 이 세 기둥이 단단하게 서 있는 공동체는 그 문화 자체가 강력하고 매력적이어서 굳이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들게 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강의 내용을 다시 한번 쭉 훑어보니 이건 단순히 한 선교단체의 내부 진단 보고서가 아니었네요. 그렇죠. 프랜차이즈에서 로컬 아틀리에로, 자원봉사자에서 소명자로, 중앙집권에서 다극점 네트워크로. 이 모든 전환의 과정은 지금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어떤 눈으로 보고 또 어떤 태도로 참여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강의 마지막에 던져진 그 질문이 계속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단순히 조직을 유지하는 관리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빚어내는 창조자입니다. 관리자가 아니라 창조자. 네. 그리고 이 질문은 강의를 들었던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지금 이걸 듣고 계신 당신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질문이겠죠. 당신이 속한 공동체, 그게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그곳에서 당신은 관리자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창조자로 살고 있습니까? 당신의 그 작은 선택과 믿음이 당신 공동체의 내일을 지금 이 순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